안녕하세요, 차트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세 삼각형과 확장 삼각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삼각형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강세 삼각형과 확장 삼각형의 출현 빈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의 지저분한 횡보장에서 이러한 패턴들이 정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강의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긴 횡보장에서는 조정파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다양한 삼각형 패턴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강세 삼각 수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양쪽 추세선이 한 방향으로 모이는 삼각형을 강세 삼각 수렴이라고 합니다. 닐리책 5장을 보시면 이 패턴에서는 B파가 제일 크다고 하지만 다른 파동이나 A파가 더 커도 됩니다. 왜냐하면 닐리 원서의 가장 뒷부분을 보시면 닐리의 카운팅 예시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닐리가 B파가 제일 크지 않은 강세 삼각형을 카운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D파는 C파나 E파보다 커야 합니다. E파는 AC 추세선을 돌파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돌파거리는 가장 긴 내부 파동의 1.618에서 2.618까지라고 합니다. A파는 이전 임펄스의 0.618을 되돌리면 안되고 일반적으로는 0.382도 되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0.618을 되돌리는 강세 삼각 수렴을 잘못 카운팅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지식을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파 종점은 A파 영역대에서 형성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제한 강세 삼각 수렴의 경우 4파나 지그재그의 B파에서 나오고 당연하게도 플랫의 B파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플랫 B파는 플랫 A파를 0.618 이상 되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그재그의 종점을 알고 싶을 때는 E파가 전체 지그재그의 0.382 혹은 0.618 수준에 위치한다는 지식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무제한 강세 삼각 수렴도 있습니다. 오른쪽 카운팅이 방금 제가 말한 닐리의 카운팅 예시입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무제한 강세 삼각 수렴인데 큰 X파를 동반한 이중 조정 조합의 Y파에 자주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추세선이 돌파 방향으로 수렴해야 하고 반대 방향으로 수렴하면 패턴의 함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카운팅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X파를 동반한 복합 조정의 Y파에 올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패턴은 확산 삼각형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평형 확산 삼각형과 불규칙 확산 삼각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확산형 삼각형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추세선이 모이지 않고 오히려 퍼지는 패턴입니다. B파가 A파보다 길면 수평형 확산 삼각형이라고 하고 A파가 B파보다 길면 불규칙 확산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이 두 패턴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산 삼각형은 지그재그의 B파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제한 확산 삼각형은 불규칙 미달, 미달 C 플랫의 B파에만 나타납니다. 심지어 임펄스의 4파에도 오는 경우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규칙상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삼각형의 BC, D파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삼각형의 A파나 E파에는 올 수 있습니다. 제한 확산 삼각형은 이후 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삼각형 고점에서 저점까지 길이의 0.618 정도를 되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E파가 AC 추세선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백테스트를 해봤을 때 100%의 확률로 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확산 삼각형에는 피보나치 비율이 없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혹시나 피보나치 비율이 존재한다면 A파의 1.618이나 2.618 길이를 재서 E파 길이를 유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패턴은 강세 확산 삼각형입니다. 추세선이 양쪽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퍼지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도 마찬가지로 A파가 B파보다 더 길 수도 있고 B파가 A파보다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책에는 아닌 것처럼 설명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위치는 수평형, 불규칙 확산 삼각형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제한 삼각형으로 나오는 모습은 거의 못 봤고 대부분 무제한 삼각형 자리에 나옵니다. 이 패턴도 마찬가지로 E파가 AC 추세선을 무조건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도 비율을 이룰 확률이 매우 낮지만 이룬다면 A파의 1.618이나 2.618 길이로 E파의 길이를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이하게도 오른쪽 그림처럼 반대 방향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확산 삼각형은 무제한 삼각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한 삼각형 자리에 나오는 모습이 잘 관찰되지는 않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작은 X파를 동반한 복합 조정의 W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책의 복합 조정 파트에서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적혀 있지만 무제한 확산 삼각형 파트에서는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큰 X파를 동반한 복합 조정의 W파에도 나올 수는 있다고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W파에 나오면 당연히 이후 이중조합 또는 삼중조합으로 진행됩니다. 제가 백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 다음 파동은 100% 플랫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오른쪽 그림처럼 확산형 삼각형의 A, 2파의 무제한 삼각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무제한 확산 삼각형은 이중조합 또는 삼중조합의 마지막 파동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확산 삼각형을 전부 되돌려야 하고 책에는 없는 사실이지만 제가 백테스트를 통해서 발견한 사실입니다. 익절 라인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파나 삼중조합의 가운데인 Y파에도 올 수 있지만 발견된 적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책에 있는 삼각형 패턴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릴리가 새로 개발한 삼각형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 발견된 것이 하나 있어서 추가했습니다. 중립삼각형이라는 패턴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C파나 D파가 가장 깁니다. 이 패턴은 거의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나올 것을 예측하지 마시고 모든 카운팅이 전부 모순에 봉착했을 때 사후 해석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A파가 B파보다 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파가 B파보다 짧고 C파가 가장 긴 패턴은 책에 나와 있듯이 삼각 수렴 패턴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비트코인 차트로 실전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복합 조정의 마지막 자리에서 조정파가 서너 번쯤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무제한 삼각형임을 바로 알아채셔야 합니다. 심지어 이 무제한 삼각형이 수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하면 무제한 강세 확산 삼각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AC 추세선을 그려주시고 이 페이크아웃 지점을 대강 예상한 다음에 그 주변에 다양한 피보나치 마디가를 겹쳐보면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의 경우에는 A파의 1.618과 2.618이라는 수치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A파의 1.618에서 멈췄다가 다시 2.618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진입한 후에 삼각형을 다 되돌려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삼각형을 다 되돌리지 못하고 본절가까지 내려온다면 본절 스탑을 하시고 다음 피보나치에서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1차 익절은 삼각형을 다 되돌리는 곳으로 설정하시면 되고 손절은 더 큰 프레임에서 릴리 카운팅상 뚫리면 안 되는 곳을 확인해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입니다. A파 부분을 보시면 첫 복합 조정을 0.618 되돌리지 못하고 파동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합 조정을 0.618 이상 되돌리지 못하면 플랫도 아니고 지그재그도 아닙니다. 가능성은 삼각형밖에 남지 않고 여기서 저점을 갱신한다면 강세 확장 삼각형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D점 후보에서 하모닉 패턴을 진입하게 되면 타점을 잡아서 2파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후 1차 익절은 2파가 페이크 아웃 나는 곳으로 설정하시고 이후에 X파동이 나오고 플랫 패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염두하셔서 2차 익절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